예, 안녕하세요. 주익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마 박정희 재단의 좌승희 학술원장님께서 이 유신 50주년 기념 기념 책자에 저한테 들어와서 뭐 글 쓰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경제편을 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좀 정치편 쪽으로 쓰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유신 그러면 뭔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깨름직한, 이렇게 뭔가 약간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듯한 그런 좀 인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는데, 경제 개발은 잘했는데 정치는 뭐 억압했다든가, 유신 자체는 분명히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뺏은 거거든요. 뺏었어요. 그래서 대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좀 무너뜨린, 껍데기만 남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건 정말 불가피하다,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거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신을 왜 했느냐, 한심한 야당을 국민이 지지하니까 국민이 지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 유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에서는 정말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넘기는 게 뭐예요? 예, 유신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 체제고, 또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야당의 한심한 국정 능력, 그것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면 야당은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부터 야당을 좀 그렇게 봤느냐? 그건 아니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면 1964년에 6.3 사태,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고, 사실은 63년 그 말에 민정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63년 말에서 64년 6월이면은 한 반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가 반년밖에 안 됐을 텐데, 어쨌든 그 5.16 이후 64년 6월까지의 시기인데, 이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당을 스스로 상당히 존중을 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외환 고갈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64년에는 한시라도 빨리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해서 소위 청구권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힘든 고비를 넘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64년 봄에 한일협정의 조기 타결을 시도합니다. 그게 이제 3월 13일에 이제 김종필 당시 총리는 아니고 이게 김종필 씨가 그 일본에 가서 오이라 외상과 다시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64년 5월에 한일협정에 조인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자, 바로 이 무렵에서 야당이 아주 강력하게 그 반대운동, 저항운동을 벌입니다. 64년 3월에 대일 무력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전국을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3월 24일 날 4.19 이후에 최대의 시위가 서울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민족 반역적 한일담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64년 3월 24일 데모를 당시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거고, 소위 요새 그러니까 어쨌든 집회 시위가 많이 벌어지는 광화문이죠. 그 광화문 광장에 이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학생 주로 대학생 위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부대, 연대생 등 4천여 명이 가도해 왔다. 경찰과 충돌해서 투석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로 가는 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야당이 이제 왜 전국적으로 반대 집회를 벌이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인데, 황당한 얘기들을 해요. 김도영이라는 사람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윤보성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어입쪽에서 12A의 전관 수역을 주장하는 척하고 있고 실제로는 유케리선까지 일본 어선에게 어업 활동을 허용하는 흥정을 하고 있다. 장준하는 일본 자금으로 한국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한일협정은 한국을 일본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을 날조한 선전선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대 역풍이 강하게 부니까 박 대통령이 3월 26일 날 특별 담화를 발표해요. 신문에 보면 이제 학생 데모 연사흘째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헤드라인은 기정방침대로 강행한다 뭐 이러지만은 우리 주장 관철되도록 대표단에게 훈령을 보냈다. 학생 데모가 더 이상 외교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을 관철을 하도록 대표단에 훈령을 보내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와 정부는 학생이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회담에 임하고 있음을 맹세한다. 만약 회담에 흠박이 있다면 역사 관련자는 역적으로 처단할 걸 약속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회담에 임하겠다. 겸손한 설득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은 일본에 가 있던 협상하러 가 있던 김종필 씨를 소환을 하고요. 3월 30일에는 대학생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요. 서울시내 10개 대학인가 몇 개 대학생 대표를 불러서 저기 왼쪽에 있는 대로 박 대통령 학생 대표와 면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대학생 대표들이 있고 11개 대학이네요. 서울에. 그래서 학생 대표들을 면담하면서 설명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야당, 특히 학생들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격화돼서 5월 20일에 서울대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6월 초에는 드디어 정권 타도 구호가 자, 지금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태 계기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정부가 된 지 6개월인데 정권 타도 구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역시 이 중앙청 앞까지 지금 시위대가 밀려와 있고 저쪽에도 보이는 높은 건물이 미국 대사관이죠. 그리고 경찰들이 중앙청 앞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6월 3일 날 비상경영을 내리는데 이 담화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부가 참을 대로 참다가 이 마지못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 계속 설득 줍니다. 비판하기도 해요. 학생들의 반정부적 파괴 행동은 불순하고 무모한 일이다. 그간 관대히 다스리기에 고충을 아끼지 않았으나 더 이상 묵과하거나 둥둥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내리게 됐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6월 26일 날 국회에서 시국수습 특별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때 국회는 해산하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때도 오히려 약간 자기 반성을 해요.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소홀히 하고 한일 국교 동성을 서두른 것이 도화선이 돼서 3.24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자기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 교육자나 학생이나 크게 반성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책에 대한 반성과 학생과 언론을 비판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국회의 수습 교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5년에 이제 결국 한일회담이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가 타결이 되는데 이때도 격렬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각이 바뀝니다. 야당관이 바뀌어요. 자, 65년 2월 20일 날 한일회담에 가족이 있었고 야당이 재차 반대 운동을 벌이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한 여러 차례의 기회에 야당과 학생들을 비판하는 연설, 담화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65년 4월 6일 신문의 날 치사인데요. 이때 야당은 뭘 했느냐?
제목이 이제 야당 원내외 극한 투쟁을 선언했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초록색을 표시한 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한 것인데요. 작년처럼 대표될 징조가 지금 보인다. 일부 반대하는 자들이 그 타결의 필요성을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말을 뒤집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권 획득을 위한 수책으로 국민 대중을 선동해서 민중 봉기를 책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하는 짓은 가소롭게 한이 없다. 이제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초점이 변경이 되고 야당을 경멸하는 시각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4.19 5주년 며칠 뒤죠. 6.3 사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65년 5월 2일에는 진해과학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시 세 번째로 생긴 비료 공장이죠. 그 진해과학 기공식에 가는데 보통 저런 기공식에 가면 뭐 이 비료 공장이 어떤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초점을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있었지만은 역시 이때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학생과 언론을 비판하는 학생과 언론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65년 6월 23일 날 한일협정이 조인이 됐어요. 그때 담화 방송을 합니다. 그날 밤에 나온 거죠. 그날 저녁에. 지금 필요하다. 지금의 국제정세가 일본과의 국제정세를 요구한다. 어제의 원수라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거다. 이게 국민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의식이고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국교정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의 뭐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된다. 이런 자신 없고 피해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일협정 조인 후에도 소위 서울의 유수한 대학 교수의 저명한 교수들이 비준 반대 성명을 내요. 뭐 재경 서울시내 뭐 대학 교수들 저기 일찍 보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왼편에 보면 그 교수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 총록파 시인 해가지고 박두진, 조지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실리고 이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박두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또 이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기려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아 알고 있다. 한일 구력 내국협정 일치를 즉각 파기하라. 자, 한일협정이 한일 국교정사가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기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지훈은 또 뭐라고 글을 썼냐면 뭐 어엿한 배상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청구권은 무엇이며 독립주가금은 무엇이냐. 이 더러운 돈으로 나라의 피폐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말이냐. 웃기지 말아라. 우리는 죽어도 이 더러운 돈을 받지 않으리라. 뭐 이런 아주 사자성어를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0월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합니다. 국제적인 연관을 벗어난 한국만의 안전이나 번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자각을 위해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거다.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유신앙에 단합된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논파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템포 한일 국교정상화를 넘었고 그 다음에 67년 선거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주 여유있게 낙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생겼어요. 삼선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삼선을 하려면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 역시 삼선 개헌 때 야당이 강력 비판을 합니다. 69년 10월 10일 삼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면서 그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특별 담화문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야당은 오로지 비방, 중상, 모략, 악담을 퍼부어서 별사 반대만 해왔고 오로지 극한적인 반대를 해왔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집이다.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 자신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70년대는 박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들을 매듭을 좀 져야 되겠다.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에는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비칩니다. 10월 18일 날 국민투표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특별 담화에 이런 말씀을 직접 합니다. 내가 은퇴한다면 그간 이룩해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삼선이 세 번째 집권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71년이죠. 그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겠어요? 여기서 자기가 물러나면 안 된다. 야당에는 결코 맡길 수 없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71년 1월 1일 원단에 저런 휘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71년 대선에서는 사실 지금까지의 야당 윤보선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적수가 등장합니다. 하는 얘기는 똑같이 하시네요. 그런데 선동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김대중 씨가 아주 국민들이 달콤해할 만한 그런 얘기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4대국 안전보장론. 4대국 안전보장을 하면 뭐 자주국방, 방위산업 육성, 중화학공업화 이런 필요 없다는 얘기죠. 향토협의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 싫잖아요. 향토협의건 폐지한다. 특히 막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또 김일성과의 통일회담 개최를 제의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김일성과 회담을 하면 우리가 뭔가 이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죠. 학생의 교련 폐지한다. 당연히 학생들이 좋아하겠죠. 병역연한 3년인데 2년으로 단축하겠다. 중앙정보부는 폐지하겠다. 한마디로 한국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자, 71년 대선의 그 두 포스터고요. 그런데 이 김대중 씨가 박 대통령에 비해서 더 뛰어난 선동술 또 연설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다뤄질 정도로 많이 보여요. 여기 왼편에 노랗게 보이는 게 사실은 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더 많아 보이죠. 저게 김대중 씨의 부산 유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공화당의 대전 유세예요. 그래서 71년 4월달에 이게 유세를 벌이는데 팽팽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때 우리의 운명을 4대국에 맡길 수 없다. 이런 주제로 연설을 하고요.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자, 4대국 보장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운명을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 나라에게 갖다 맡기자고 하는 정말 한심한 소리다. 국제사회에서 믿을 사람, 믿을 나라는 아무도 없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축적된 국력을 믿어야 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씨의 공약 총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김대중의 공약은 선거 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내놓은 하나의 사탕발림이고 인기 전술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소리들이다. 무책임한 소리들이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들만 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 선거 제도 자체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선거 후에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 가까스로 사실 이긴 거고 그 후에 누구더라 제가 기억 까먹었는데 자신을 찾아왔던 그 당내 인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탕 발령에 무책임한 그 인기 영합 실책을 내놓은 야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차기에 집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박 대통령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의 집권 1964년부터 1971년 그때까지 박 대통령의 경제개발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상권 발목 잡기를 하고 그 내놓은 대안은 참으로 한심한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세력 그런 야당이 집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단순히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권 교체다 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 나중에 나한테 침을 뱉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각오로 나를 얼마든 욕해도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는 없다 이런 비장한 각오에서 유신 선포하고 그리고 유신 체제로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